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서장관님 이하 국토부 간부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 보도된 대로 지금 국토교통부도 철도국장을 비롯해서 7명이 아직 보직이 안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부 업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이완구 대표한테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인사가 이루어져서 업무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률 70%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현재 64%인 일자리를 70%로 만들게 되면 한 230만 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230만 개 중에서 국토교통부에 할당된다 할까 아니면 국토교통부가 창출해야 될 일자리의 개수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230만 숫자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부처마다 일부 부처에서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제안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 예를 들면 전통적인 건설업이나 이런 쪽에서 순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정보 산업이나 기타 ITS 이런 쪽이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년 내내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률 달성 실적을 계속 살펴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특히 이제 건설이나 운수업 업종은 고용 비율도 높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취업을 하는데도 지금 정책 방향은 일자리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일평 도로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안시권 국장한테 질문할 테니까 김일평 국장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로, 철도, 항만 등 각 건설 현장의 최하위 부분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발주처가 있고 또 원청사가 있고 하청사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도산과 또 폐업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현재 김일평입니다. 전국의 도로 건설 현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국토부 5개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 중인 현장이 204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200여 곳에서 정상적인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곳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목표 공정이 90% 미만인 현장이 74개소 정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거는 건설 회사의 경영난, 자금 사정인 것이 비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행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제로 일을 해도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진척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안시권 국장 나왔습니다. 지금 건설업체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가지고 평균 낙찰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작년, 금년 해가지고 평균 낙찰률 76% 됩니다. 76%를 발주자가 원청자에 줬을 때 원청자는 하도급자, 하도급자는 제하도급자에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현장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데도 있고 정상적인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2년 동안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종합심사제 도입해서 지금 18개 시범사업 시행 중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1개는 발주가 됐고요. 17개는 하반기 발주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제대로 잘 정착시켜서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 정부 들어서 입찰 등 부정당 행위에 따라서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약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3천억이면은 5% 기준으로 하면 6조 사업을 해야 3천억 정도 남습니다. 입찰 담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정부 발주 기관에서 한정된 이제 공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여러 업체가 조금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턴키 제도를 유지하면서 입찰 담합을 금지할 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제도 개선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턴키 제도의 특성상 사전 협의 없이 그 리스크를 어떤 건설업체도 질 수가 없어요. 턴키를 하면서 입찰 담합을 몰아가게 되면은 밥을 시금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된다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턴키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턴키에 한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지 실행 불가능한 제도를 도입해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거니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하고 공정위 하고 또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담합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 조달청에는 입찰 제한을 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그 합리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처분한 그 부정당 제재업체기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은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억울하게 처분을 받고 법원에 가서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 조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2개가 그 문제입니다. 나머지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의겸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민홍철 의원께서 질의 있겠습니다.